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상당히 괴로운 하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또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또 트레이딩을 하고 보는데도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폐렴 관련주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일단 방송에서 시장에 2조 원의 자금이 이쪽 섹터로 넘어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은 대략 5조 원 정도. 이 5조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사실 코스피 기준에서는 일단은 뭐 이런 뭐 천억에서 2천억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뭐 천억도 안 돼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500억에서 2천억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이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코스닥 비중이 많죠. 그 종목 안에 어제 2조의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자금이 오늘까지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면 뭐 잘된 매매가 됐겠죠. 일단은 저도 오늘 이쪽 섹터 안에서 매매를 좀 했었고요. 어제 고려제약을 매매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라이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오늘 뭐 5G 쪽 섹터 그리고 기존에 들어갔던 엘컴텍에 대한 대응 정도 그리고 기존 종목들의 대응 정도만 보고 특별한 매매는 이제 장중보다는 종가 위주의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장 굉장히 좀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았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았고 장중에도 이미 급등한 폐렴 관련주들을 잘못 추격했다면 또 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가의 우려의 종목들을 봤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메일을 오랜만에 하나 좀 받았는데요. 내용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봐볼게요. 내용이 일단은 이제 닉네임이 있어서 또 자주 라이브 때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닉네임을 좀 가렸고요. 일단 IT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IT 섹터 가는 종목에서만 진짜 수익 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알고 있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서 IT 쪽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IT 매매가 최근에 특히 가는 종목만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보면은 정말로 제일 강했던 테스나 SFA 정도는 시장에서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종목은 살아 있고 또 살아있지 못한 섹터는 또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IT 섹터에서도 옥석이 정말 가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IT 섹터에서 그동안 매매를 안 하시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커져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어제 오늘 수급에서 그게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도주 몇 개 종목을 투신해서 지금 강하게 끌어올리고 이 투신이 지금 최근에 지수의 단기 고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투신 쪽에서 단기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수 조정을 그네들이 또 한번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의 조정은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매매를 하려고 들어가서 떨어지면 매수를 하니 다른 개미들과 함께 물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문득 생각이 나서 짧게 종목들을 정리했습니다. 뭐 짧다라고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매를 하고 처음 매매를 진입을 했을 때부터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 포지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냥 중장기 종목으로 놔두고 포기를 하는 편이 더 낫죠.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온 게 뭐 기분 좋게 이제 뭐 고려제약이라든지 KM제약, 뭐 엘컴텍 이렇게 세 개로 손실 한 방에 복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했는데 보면서 좀 기분도 좋고 그래서 오랜만에 쪽지를 잠시 보여드렸네요. 시장 이분의 마지막에 말이 뭐냐, 시장의 수급의 변화입니다. 수급의 변화, 돈의 흐름. 우리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그 폐렴 관련주를 매매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뭐 사람에 따라서 테마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테마주를 매매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이 떨어진다 할 때 사야 될까요? 아니죠. 이때는 이 테마의 흐름이 끊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돈의 흐름, 이 한정된 시장 안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코스닥 5조 거래 대금에 2조가 한쪽 섹터에 갔다면, 이 돈이 다 몰렸다면 이게 거래 대금이 터진 부분인데 나머지에 갈 돈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에 갈 돈들을 나머지 시장에서 돈을 빼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는데, 그 하락폭이 커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 괜히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섹터와 시장의 주도 섹터와 방향을 읽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하고 오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저는 미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시장이었죠. 근데 장 이후에 이 이란의 미국 대서양 근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모습, 유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길게는 가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었고요. 거기에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한 IMF의 이런 성장률 둔화, 중국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조정의 빌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 자체가 현재 4명 사망에 추가로 계속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중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람 간 전이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요. WTO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는 등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어 놨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보면 삼성 및 하이닉스 쪽에 양매도가 좀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단기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말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은 내년 올해 1분기 즉 4월 달에 나오는 실적부터 뭔가의 변화가 조짐이 있을 거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닝 쇼크를 빌미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작년 우리가 봤던 5G 종목들의 상승 패턴을 보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별로는 예를 들어서 KMW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었어요. 조정도 약간의 조정이죠. 말 그대로 KMW는 지금 반도체 종목에서 보면 SFA 반도체와 같은 종목이었더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종목군들에서
네, 히든 종목들이 나올 수 있죠. 뭐 중간중간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오이솔루션이라든지 HFR처럼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갔다든지 뭐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1차 파동이 지났고 앞으로 2차 파동이 남아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승의 패턴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 종목 개수가 900개가 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오전은 이 수급주는 5G 섹터였고요. 그 외는 수급이 박살났습니다. 수급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오전 5G 관련주 매매를 했다면 잘한 매매였지 않나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폐렴 관련주로는 이제 전일은 마스크 관련해서 50 등 상한가 같고, 기존 메르스 때 대장이었던 진원생명과학이 지금 전체 시장에는 대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그리고 손세정제 그리고 치료약 이렇게 해서 대장주 위주로 이제는 보십시오.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게 하루 이틀 내일 모레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물량 정리를 하고 비중을 점점 낮추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는 반대로 하락이 심했는데 이번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레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대형 우량주는 호텔 신라가 있을 거면 파라다이스가 있겠죠. 이번 시기를 지나면 메르스의 경우, 네, 국내 메르스가 터졌을 때 저는 호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를 간단하게 회상을 하면 객실 예약률이 제가 95%에 육박을 했었는데 이게 터지니까 객실 예약률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단기 타격이 있죠. 근데 이 메르스가 끝나고는 바로 회복이 됐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 이런 메르스나 이런 게 아니라 사드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드의 문제가 이미 해제된 상황 속에서 이런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는 반대급부로 꼭 관심을 아니면 옆에 끼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주범은 한올바이오 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는 이거는 뭐 영상을 하나 진짜 만들어서 좀 보고 싶어요.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대표 자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때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시려고 하는 분이 저희 라이브에 계셨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 임상 상상해서 가려고 했으면 갔어야 돼요, 진짜. 근데 이 예전에 제가 봤을 때 한미약품 사례 때가 생각이 나요. 한미약품 때도 나중에 늦장 공시하면서 개인들한테, 기관한테, 외인한테 물량 팔 수 있는 시간 줘놓고 30분 있다가 급락 나왔습니다. 급락. 그때도 시간 다 죽고 호재 띄우고 악재 띄우면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한올바이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좀 이게 질이 좀 안 좋아요. 이거 뭔가 당국에서 처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한올바이오 파마에서 터진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의 하락을 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부분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중 금강산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창을 좀 매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창을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어제 나왔던 이슈가 좀 있어서 바로 갈까 하고 보고 있다가
이 3분봉에 120분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돌파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 하고요. 눌림 구간 이제 이 구간에서는 안 하고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수 이렇게 해서 종가 배팅까지 오늘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한창은 내일 뭐 오늘 뭐 이렇게 죽기 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뻗어놓고 한 번 더 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가 배팅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패턴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래대금 1,400억 가까이 터트린 종목이 그냥 죽을 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한번 봐보려고 하고요. 자, 수급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장 수급 보면 최악이죠. 프로그램에서 85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 1800억, 코스피에 뭐 4천억 육박한 매도가 나왔으니 어떻게 시장을 버텼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오늘 오전에 시황 매매를 했다면, 통신을 봤으면 그렇게 어려운 매매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통신 쪽 섹터를. 그래서 통신 이 섹터를 보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종목 보면서. 자, 그래도 한진칼 꿋꿋이 제일 먼저 보도록 하죠. 한진칼은 네,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9,000원대 오면은 한번 봐야지 하고 철저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분명히 오면 네, 매수 구간을 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시장 조정 보이면 그때 첫 매매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종목이 이런 구간까지도 뺄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1월 달이죠. 주총까지 3월. 그러니까 충분히 아직 기한이 있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21선 첫 매매에서 첫 조정에서 강한 반등, 두 번째 깼다가 반등, 지금 밀고 내려오는데, 만약 이게 밀었다가 60선 맞고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크게. 그렇게 되면 이런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네,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매매로는 이거, 그 다음에 아가방, 오늘 종가 매수를 진행한 종목입니다. 종가 매수를 진행을 한 종목이고요. 매집 종목이기도 해요. 매집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가방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일 슈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가방은 단기적으로 내일 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5,300원 강한 돌파를 시키면 네, 짧은 기간에 정말로 잘 간다면 7,000원까지도 뽑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5,3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지 않겠나 라고 보여져요. 아가방. 그리고 LG화학. LG화학 어제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죠. 근데 이미 상승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눌리면, 이런 구간에서 눌리면 그때 다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T는 종목이 좋은데 오늘 수급의 이탈이 좀 많아서 네, 종가 무렵에 이제 추가 매수나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수급이 바뀌면 그때 매수를 동참해 보시고요. 시총 대비 실적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돌파 예상합니다. 그리고 SKC 코오롱 PI, SKC 코오롱 PI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5% 이상 상승이 나왔죠. 시가가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부터 잡으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익절가를 두고 있어요. 38,000원 익절가로 대응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는 오늘 매도를 좀 진행을 했어요. 오늘 상승을 할 때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좀 이 현금을 챙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늘 RFHIC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서 좀 오래는 걸렸지만
하락하는 이 이평선의 저항 때문에 못 갈 것 같다는 판단에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RFHIC 솔리드 매도를 하고 HFR이라는 종목으로 좀 포지션을 옮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일단은 추후에 다시 5G 섹터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추후에 일단 5G 안에서는 오늘 KMW가 굉장히 수급이 좋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았고 일단 대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장이 내일까지 움직인다면 다 5G도 내일 한동안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PPI는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큰 수익도 줬었고요. 오늘 오전에 시초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짧게 매도했어요. 짧게 이거 시초가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짧게 매도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지금 바닥을 거의 잡아가는 것 같네요. 5일선의 쌍바닥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5일선의 쌍바닥이 나오는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는 점은 강점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미넨지 조정시 매수 관점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시 매수 관점. 네. 자, 엘컴텍은 총 매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4번 정도 분할 매수가 들어갔고요. 중간중간에 뭐 물량 조절하면서 물량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물량을 많이 모아서 정확히 이제 매도는 이 구간에서부터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매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전량 그 계좌 하나를 전량 매도를 하고 나머지 계좌들은 전부 다 비중 50%까지 다 매도를 치고 오늘 1700 15원 20원에서 물량 다시 좀 채워가지고 좀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예고 뭐 이런 종목들 뭐 몇 개 있죠. 루미마이크로 얘도 데드캣 바운스의 일종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거 대장주의 데드캣 바운스, 뭐 코스모 화학 얘도 주도주의 데드캣 바운스, 뭐 에스텍 파마 얘도 데드캣 바운스.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고 얘네들은 또 지수가 하락할 때 반대급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좀 봤고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까지만 일단은 볼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 밤에 트럼프 쪽 미국 측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본 종목들이 조금 더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가느냐가 갈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거래 대금 및 흐름상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대장주 위주로의 상승만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기존에 흥구석유가 대장이었다면 흥구석유가 먼저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파루 고려제약 손세정제 대장이고 오늘 음봉에서 아직 안 죽었다라고 보여져요. 뭐 얘는 뭐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 파루 고려제약 뭐 내일도 변동성은 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좀 올라왔던 게 뭐 깨끗한 나라, 이건 장중 제가 매수를 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물량을 남아서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이거는 돌파 매매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돌파로 하고 나머지 물량은 운 좋게 상한가까지 지금 끌고 와서 얘는 수익률이 조금 돼요. 여기 이때 들어가서 이때 매도가 된 거죠. 이 돌파하고
이 지점에서 분할 매도를 일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놔두고 모나리자 볼게요. 시간에 좀 얼마야? 상한가야. 모나리자도 종가 베팅 종목이었고요. 지금 사서 분할 매도를 좀 해 나가면서 나머지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가방은 이 계좌로 안 사서 없겠고, 지금 이쪽 섹터로 지금 돈이 몰려 있어요. 지금 돈이 몰려 있어서 내일도 아마 좀 흐름이 괜찮을 것 같고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지금 아가방 컴퍼니, 나노 캠텍, 얘도 시간에 움직였나요? 나노 캠텍까지 움직이네요. 종목들 내일 하루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움직인 종목은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웰크론 정도, 지금 내일도 이쪽을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너무 갭을 많이 뜨네요. 그래서 내일 조금 갭 적게 뜨는 종목 안에서 시가부터 공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세를 줬던 종목 중에 얘도 이제 장중에 저는 라운드 피겨값에 대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런 돌파의 흐름 봤는데 내일도 5,000원 위로 한번 넘기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5,000원 위에서 물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얘가 꺾어서 올린다면 한 번 정도 이런 흐름도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웰크론을 한번 내일 유심히 있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양행인데요. 지금 워낙 오늘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수급이 더 강했어야 됐는데 내일 차관급 소부장 관련해서 경인양행에서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방문 예정이라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단기간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솔브레인 방문해가지고 올라갔던 것처럼요. 그래서 내일 경인양행이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지, 경인양행도 장 초반에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안에서 수급이 쏠렸고 강한 반등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를 돌파시킬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파가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보다는 좀 사설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잘 버텨서 명절 전에 꼭 용돈 혹은 30돈이라도 수익 내셔서 즐거운 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긴 연휴 앞두고 너무 무리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연휴 끝나고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